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2년간 타다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세컨카인 아반떼도 하이브리드로 바꾸고 이제 겨우 20일 정도 주행을 해봤는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2년간 주행해본 입장에서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어떤 차로 느껴졌는지 그 후기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특히 저는 과거에 그린카를 통해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빌려서 주행을 해보면서 만족감이 높았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패밀리카로 타보면서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저처럼 하이브리드 SUV를 패밀리카로 타면서 출퇴근용으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엔진이 작동하는 시간이 깁니다. 물론 제가 차를 구매한 게 12월 말이기 때문에 영상과 영하를 넘나드는 시점이라서 특히 히터 때문에 엔진이 켜지는 시간이 길었는데요. 하이브리드 특성상 엔진 작동을 최소화하고 모터 사용량을 늘려야 연비가 높아지는데 초기에는 연비가 8 정도로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제 출퇴근 도로가 워낙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되는 연비에 있어서 최악이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평지에서는 15 내외로 나왔고 기온이 비교적 높은 낮 시간대 평지에서는 25에서 30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비는 외부 온도, 도로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인 연비만큼 나온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냉각수 온도가 중간에 가깝게 올라가야 히터를 껐을 때 기준에서 엔진 작동이 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히터를 켰다면 엔진에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도 시동이 걸리면서 연비는 더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또한 고전압 배터리 충방 전 구간도 반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배터리 잔량 25%에서 75% 사이를 오고 갔다면 아반떼는 5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충방전이 자주 된다는 말이죠. PTC 히터도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용량 차이가 있는지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히터를 켜더라도 엔진이 켜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히터 사용을 위해 PTC보다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친환경 차량의 경우 운전자만 공조장치를 켜주는 버튼이 따로 있는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굳이 운전자만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해줄 만큼 공간이 크지 않은 것도 있겠죠. 물론 제 차는 모던 등급의 시트 관련 옵션이 없어서 2열 공조기가 없고 조수석은 에어컨 레버로 닫아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체급의 차이는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하이브리드가 모터로 주행할 때 정숙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반떼는 아반떼입니다. 진동이나 소음 면에서 소렌토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엔진이 꺼져 있고 모터로만 주행을 하더라도 비포장 도로에서 올라오는 노면의 진동과 소음은 절대적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적습니다. 엔진의 고RPM을 칠 때 들어오는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에서의 체급 차이는 분명합니다. 세 번째, 세단 특유의 스포티함은 그대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16인치 휠이 기본이고 17인치가 옵션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16인치 휠이라고 하더라도 세단 본연의 스포티함은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노면 정보를 더 생생하게 잘 전달해 줬고요.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스포티한 세팅으로 큰 반동 없이 부드럽습니다. 특히 서스펜션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대비 훨씬 단단하게 세팅되다 보니 순간 가속이나 급브레이크 상황에서도 차가 울컥거린다던가 쏠림, 처짐은 없었는데요. 낮은 무게중심이나 2열 시트 아래에 위치한 배터리의 멀티링크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진 3세대 플랫폼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타던 2009년식 아반떼 HD보다 훨씬 스티어링이 가벼워져서 운전은 더 편해지고 경쾌해졌지만 차에서 오는 묵직함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브레이크도 회생제동과 마찰제동의 밸런스가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서 너무 강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최적의 제동감을 보여줬습니다. 신차는 보통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지 않아서 살짝만 밟아도 제동이 팍 걸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연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속도로를 정석 주행하면 22.1, 신경 안 쓰고 막 밟으면 14.3이 나왔습니다. 특히 평지 위주 시내 주행을 할 땐 29.7의 상당히 높은 연비를 보여줬는데요. 높은 연비를 뽑아내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우선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출력이 나오도록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모터만 작동되도록 한 다음에 최대한 엔진 개입이 안 되도록 주행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운전자분들 연비 때문에 신호 받자마자 모터 출력으로만 가려고 하는 욕심은 버리세요. 하이브리드 모터는 모든 속도와 경사로에서의
출력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모터 구동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시면 뒤에서 운전하는 차 운전자들도 분명히 유혹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충전 게이지가 최대로 낮아지는 구간까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물리 브레이크 개입이 더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 게이지는 최대치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단점들입니다. 먼저 ADAS 기능 중에 차선 유지 보조와 관련해서 너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이게 비교가 될 만한 게 소렌토 하이브리드인데 소렌토는 정말 차선 가운데를 잘 잡아주는 편이었거든요. 굳이 소렌토랑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이 기능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좌우로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참고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한번 판단해 봐 주세요. 이게 차급에 따라서 인식하는 카메라의 성능이 다른 건지 아니면 처리하는 프로세서의 성능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차이가 있다면 후자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되면 전방 ADAS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받아볼까 싶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네이버 동호회에서도 몇 분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두 번째는 센터 콘솔 혹은 센터 페이시아 소음인데 이게 겨울이라 내장재가 수축되면서 소음이 생기는 건지 소음이 항상 발생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시간을 지켜보면서 계속 소리가 나면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조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도 동호회에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고 일부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상 한번 참고하시죠.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세 번째로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을 켜면 핸들을 잡으라는 표시가 뜨는 주기가 소렌토에 비하면 좀 더 짧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번째는 이 클러스터 화면인데 10.25인치 클러스터가 아닌 4.2인치 클러스터가 우측에 있는 것은 사실 생각지도 못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모델뿐만 아니라 가솔린 모델도 LCD 위치는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LCD가 오른쪽으로 몰린 건 현대기아 통틀어서 아반떼가 유일합니다. 물론 지금은 익숙해지긴 했지만 다른 차종처럼 중앙에 있는 게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주가 본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대댓글을 써드리고 직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들을 모아서 영상 컨텐츠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